영유에는 왜 숙제가 있는 걸까요? 영유 숙제는 아이를 힘들게 하려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숙제의 진짜 목적과 효과적인 숙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를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둘 다 남자아이였고 7세 아이들이었는데요. 한 친구는 놀이식 영유를 다녔다고 했고 스피킹은 편하게 하지만 리딩과 라이팅이 부족하다고 했었어요. 상담이 마무리될 때쯤에 숙제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머님께서 물어보셨고 1년차 같은 경우에는 읽고 쓰는 활동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아이가 싫어해서 숙제를 못 해올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억지로는 할 수 없으니까 숙제를 강제적으로 시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숙제 중에는 다음 수업에 대한 예습 단계가 숙제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안 해올 경우에 더디게 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또 한 아이는 3년차였는데 리딩과 라이팅은 편하게 하는 아이인데 스피킹이 그 레벨까지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숙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숙제하는 습관이 잘 잡혀 있어서 엉덩이 힘도 좋다고 하셨어요. 학습식 영유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숙제 양이 많은 것에 비해 제가 안내드린 앞으로 하게 될 숙제는 기존에 다니던 것보다는 좀 적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숙제를 지금 아이가 혼자 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숙제는 과외 선생님이랑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맘카페에 올라오는 질문들인데요. 숙제를 하자고 하면 안 해요. 숙제를 재미있어 하는 아이가 있나요? 숙제 양이 많다고 하는데 다른 곳은 어느 정도인가요? 숙제를 부모님이 봐주시나요? 스스로 숙제를 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아이를 푸시하고 싶지는 않은데 숙제를 안 하면 뒤떨어질까봐 걱정이 돼요. 영유에서 숙제는 왜 있는 걸까요? 먼저 숙제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한자로는 자을숙, 제목제, 문제제라고 하고 하룻밤을 넘겨 해결하는 과제 또는 집으로 가져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해요. 영어로는 홈워크이라고 하고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잖아요. 홈, 집과 워크, 일, 집에서 하는 일 또는 집에서 해야 하는 활동이라는 매우 직관적인 의미입니다. 이러한 홈워크가 영유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노출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인데요. 언어라는 것이 한 번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습득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계속 노출을 해줘야 되는데요.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영어를 사용하더라도 집에 돌아가면 대부분 한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이 되잖아요. 숙제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만이라도 영어를 한 번 더 듣고 읽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숙제를 통해서 영어 노출 시간을 늘리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습인데요. 새로운 단어나 표현은 한 번 배우고 끝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살면서 생활 속에서 영어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아주 쉽고 단순한 단어와 문장이라 할지라도 이 말을 사용할 상황 자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떠올리게 하기 위한 복습 과정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가정과의 연계예요. 부모님이 아셔야 가정에서도 교육이 연계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언어를 접하고 있는데 유아의 경우에는 전달하는 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의 학습 과정을 전혀 모르면 가정에서 연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어떤 단어를 익히는지 부모가 자연스럽게 알고 가정에서도 영어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학습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정리하고 아침 식사하고 세안하고 이렇게 하루 시작을 준비하는 것처럼 숙제도 하원 후에 자연스럽게 하는 일과 중에 하나로 습관을 들인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숙제하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창 뛰어놀 나이에 숙제를 시키는 거는 좀 교육관과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영어가 아닌 그 어떤 분야라도 가정에서 10분에서 20분 정도 배움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아이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유들로 저는 홈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숙제가 필요하기는 한데 숙제의 양과 난이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숙제의 양은 많을수록 좋을까요? 숙제가 많고 난이도가 높으면 영어가 더 빨리 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홈워크의 양과 난이도는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라면 가장 좋습니다.
현재 아이의 레벨보다 한 반 단계 정도 높여서 하면 즐길 수도 있고요. 많은 양을 쓰고 읽는 것보다는 읽었던 책을 다시 읽어보거나 들어보거나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짧게 대화해 본다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기계적으로 읽고 쓰게 된다면 숙제로 인해서 그 교육과정까지 싫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숙제를 왜 하느냐보다는 어떤 숙제인지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 좋은 숙제라는 거는 학습 양을 늘리는 숙제가 아니라 언어를 다시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익한 숙제는 양보다는 매일 꾸준히 하는 루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제하는 시간만큼은 한국어로 영어를 해석해주지 마시고 간단하게라도 영어로 대답을 해주면서 아이에게 반응해주세요. 아주 간단하지만 긍정적이고 임팩트 있는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가정에서 영어만 사용하는 시간을 만드시길 추천합니다. 산책을 해도 좋고 게임을 해도 좋고 같이 TV를 봐도 좋고 청소를 해도 좋고 정해진 그 시간에 영어만 사용하기로 약속을 한다면 어느새 가정에서도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영어로 소통을 하게 되고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언어가 되거든요. 감사합니다.